제10회 서울 건축산책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에서 한남동에 설계한 팝업 스토어 콜라보하우스 한남으로 새집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보편적인 건축사 사무소 전상규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건축물이 지닌 보편성의 의미와 그 범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소비 생활에서는 낯설지 않지만 건축 계획 측면에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서울의 리테일 환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한 결과를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평가로 응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적으로 큰 용기를 내주신 건축주 그리고 공사가 쉽지 않은 한남동에서 여러모로 고민하며 힘써주신 시공사와 현장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동료왕은 소장님과 강지영 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공모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팝업 스토어라는 용도의 건축물이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지를 스스로 묻는 것을 넘어 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다양한 브랜드가 공간을 활용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발휘합니다. 건축과 유무형의 홍보 대상이 만나 협업하며 시너지를 낸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함께하기를 위한 건축적 배려와 유연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팝업 스토어는 상업 건축의 극단에 가까워 그동안 설계해 온 임대형 근린생활 시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밀도 있는 상업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브랜드가 바뀔 때마다 외벽이 변하는 것은 예상된 범주 안에 있었지만 옥상의 바닥과 계단 한 단 한 단까지 홍보 효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며 건물만 남고 건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잦은 변화가 원상복구라는 제약을 동반함으로써 계획 당시의 설계 의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뜰리에 롱고 건축사 사무소 유호영 수장입니다. 제10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에서 일상과 시선이 머무는 공간 호수네가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네가 완성되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준 건축주와 아뜰리에 롱고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원룸이 빼곡한 골목길 한쪽 대학교를 마주한 대지가 있습니다. 31평의 작은 대지 중 도로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24평 남짓으로 건축주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에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과 가족의 삶을 위한 공간을 함께 담기를 원했습니다. 호수네는 5개 층으로 구성된 작지만 단단한 건축물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1층부터 3층,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는 4, 5층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저층부는 호수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층은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3층은 호수를 향해 열린 테라스를 활용해 공간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는 주거 공간은 테라스를 활용한 레이어를 통해 공간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였습니다. 4층 현관을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계단을 기준으로 남측에는 욕실과 아이방, 북측에는 주방과 거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호수를 향해 열린 시야를 갖는 오픈형 주방과 거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하여 일상의 다양한 장면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욕실과 아이방 사이 복도에 둔 세면대와 채광을 위한 유리블럭은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 작은 공간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사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5층에 다다르게 됩니다. 호수를 마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고려하였으며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중심으로 안방과 욕실, 드레스룸, 유틸리티 공간을 하나의 동선 위에 배치하였습니다. 침실은 침대 하단의 수납 공간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남측과 북측의 창을 통해 채광과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욕실과 드레스룸 사이 테라스 구간은 유리블럭으로 마감하여 시선을 차단하면서 자연광과 동선의 유연함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의 확보와 계단으로서의 기능, 조형미, 이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외부 계단은 환봉으로 둘러싸인 계단 외벽과 최상부의 유리 난간으로 호수와 하늘로 향해 열려있는 개방감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단층 주거와 다층 주거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호수내에서는 그런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빛의 유입, 조망의 확보, 동선의 단순화, 그리고 작은 공간 속에서도 감성적 여백을 담고자 한 노력들이 호수내 속 공간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 안 작은 대지 위에 수직으로 켜켜 쌓인 이 공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호수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예아 파트너스의 조한재 소장입니다. 이번 어반로프트를 통해 좋은 옛집 문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반로프트는 1992년에 지어진 성수동의 전형적인 적벽돌 주택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당시 성수동은 큰 변화를 앞둔 전환기였고 저는 이 골목의 주택들이 가진 가치와 매력이 변화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반로프트는 도시 속 독립적인 거점을 상징합니다. 톰소의 모험에 나오는 오두막처럼 작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지니고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변화 속에서도 명확한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설계의 핵심은 무엇보다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성수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벽돌과 외부 계단은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저층부 상가와 상층부 주거의 성격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층부 상업 공간은 골목을 향해 적극적으로 열리게 하였고 사람들의 활동이
거리와 연속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상층부의 주거 공간은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료적으로는 상부 메스에 럭틸 강판을 사용해 금속 특유의 깊은 표면 질감을 만들었고, 계단뷰에 와이어 디테일을 통해 인면의 세밀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기존 벽돌의 질감과 대비를 통해 변화 속에서도 건물이 오래도록 지역과 호흡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기존 벽돌의 질감을 어떻게 남길지에 대해 수많은 테스트와 고민을 이어갔던 시간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러 색의 페인트를 적벽돌에 시험하며 골목길에 감성이 맞는 텍스처를 찾으려는 노력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전의 골목과 많이 달라졌지만 어반 로프트만큼은 처음 의도했던 성격을 유지하며 여전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무의원의 양수민 건축사입니다. 이번에 옥인제라는 한옥으로 좋은 옛집 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옥은 1930년대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으로 그 시대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하면서 옛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삶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옥인동은 인왕산으로 오르는 언덕길에 이어지는 동네지만 이 한옥은 동네가 시작하는 평탄한 지형에 큰 대로에서 불과 한 켜 안쪽 한옥들이 모여있는 고즈넉한 막다른 골목 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한옥은 문가체가 깊은 겹집 구조, 마당에 면한 고창, 그리고 물칠하는 독특한 공간이 남아 있었고, 이 요소들을 중심에 두고 두 칸 대청, 마당이 보이는 욕조, 그리고 확장된 마루를 계획하여 한옥과 마당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의 집, 그리고 동네 속 옛집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시 건축사회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황준입니다.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응모한 거는 좋은 옛집 리노베이션 부분인데, 이 집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주택을 리노베이션한 현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창문을 바꾸고 외부나 내부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근사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건축주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주변에 합성 목재를 사용하여 내부를 잘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 길가 쪽에서 본 이 외부 부분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성 목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자작나무 합판 하나의 재료만을 이용해서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고 명쾌한 디테일을 가진 실내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 자체가 커다란 자작나무 하나를 떼어낸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1층은 그 접견실이고, 2층은 그 건축주가 휴식을 하거나 손님들이 오면 얘기를 하는 사랑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도 거실 역할을 하는 오디오룸은 자작나무를 사용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도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우건축사 사무소 김재영 건축사입니다. 먼저 저는 서울 건축산책에 처음으로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입성까지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의 제목은 남산 팝아트입니다. 말 그대로 남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산이라고 지었고요. 팝아트는 저의 그 대지의 형상이 굉장히 좁고 삼각형적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를 보면서 좀 조각 케이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거면 차라리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무표정한 오래된 주거지였는데 여기에 좀 위트적인 느낌이 있는 건물이 있어도 상당히 동네에 활기가 되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남산 팝아트로 제목을 짓고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는 곡선인데요. 남산에서 이어지는 그 산세 그대로 이어지는 곡선을 건물의 인면 디자인에 채용을 했고요. 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곡선을 채택해서 그 곡선이 약간 조각 계획을 이렇게 저희가 살짝 떴을 때 그 불규칙적인 형태가 생기는 그런 곡선미를 건물의 계단 쪽에 채택을 해서 전체적인 외형의 디자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층과 3층을 올라가면 남산 타워와 이어지는 용산 스카이라인이 상당히 멋진데요. 그 스카이라인을 전체를 다 감상할 수 있도록 창문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스카이라인을 파노라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도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로서 좀 더 서울시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상식이 있는 세이브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박성기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성 니트 브랜드인 나인컴퍼니의 사옥입니다. 대지는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교차하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오각형의 특수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재료와 형태가 혼재하는 주거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주변과 조화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주거지 안에 위치한 사옥이라는 점에서 인접주택과의 관계 설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설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각형의 대지입니다. 이 대지는 오각형 형태로 인접 건물과 골목의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대지의 형태와 주변 환경이 초기 설계의 큰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축에 대응하는 건물 배치입니다. 건물을 도로와 가로축에 맞춰 배치해서 주변과의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면부와 마당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는 층별 외부 공간입니다. 1층 마당, 2, 3, 4층의 테라스, 옥상 정원까지 수직으로 외부 공간을 쌓아 올려 작은 대지 안에서도 다양한 시선과 공간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관은 붉은 벽돌로 마감했고 전면 도로를 따라 영농 쌓기 인면을 적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재료 선택부터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했습니다. 이는 옷의 직조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여성 의류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외벽의 벽돌은 니트의 짜임처럼 촘촘하면서도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었고 노출 콘크리트는 브랜드가 가진 담백함과
솔직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서 도시의 거친 분위기와 브랜드의 섬세함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도시와 질서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로의 시선과 소음을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 건물에는 프라이빗한 마당, 각층 테라스,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외부 공간들이 다양한 레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각각의 외부 공간들은 실내의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바람과 빛, 식재, 시선, 사람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1층에는 대지 안쪽으로 프라이빗한 마당이 있습니다. 높이 10m의 노출 콘크리트 가벽이 그 마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가벽은 인접 다세대 주택의 시선과 어수선한 풍경을 가려주고 대지 안쪽에 외부 공간을 한층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쪽에는 외부 시선에서 벗어난 마당이 있고 1층 쇼룸과 바로 이어져 브랜드의 중심 공간이 됩니다. 2층에는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쇼룸의 윗부분이 되는 곳에 테라스를 두어서 직원들이 휴식이나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층의 이 테라스는 마당과 시각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업무 중에도 외부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 공간과 외부 공간을 맞물리게 해서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도 여유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층에는 회의실과 직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하게 외부와 분리해 배치했고 휴게 공간은 테라스와 직접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3층의 휴게 공간에서 직원들은 잠시 쉬거나 바깥 공기를 느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 회의, 휴식이 층마다 외부 공간과 함께 계획돼 업무 환경이 단조롭지 않게 구성되었습니다. 4층에는 대표실 그리고 대표실과 바로 연결된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하늘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덕분에 실내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연광과 바람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업무 공간이면서도 도심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사적인 휴식처 역할을 합니다. 제10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좋은 집 찾기에 입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텐 건축사 사무소 대표 차주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가에게 그 행복이란 좋은 건물을 건축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의 존재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동인구가 많은 고밀의 지역에서는 새로운 건축물이 생김으로써 도시를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의 소유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경험하고 또 사유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시오페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데 전체적인 매스 구성은 수직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재료와 질감의 대비를 통해 절제된 조형미를 좀 구현하려고 했고 그 치장벽돌을 패턴감 있게 배치를 해서 표면에 섬세한 질감을 더하면서 세로의 이제 글래스 라인으로 내부의 움직임을 암시하면서도 외부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곡면으로 마감된 이제 하단부는 건물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하면서 도시적인
컨텍스트에 부드럽게 반응을 하게 그렇게 하였고요. 북측 인면은 견고한 벽면 구성으로 영농 쌓기로 오브제적인 느낌으로 하였고, 남측은 개방감과 채광을 강조한 커튼홀 인면으로 해서 북측과 남측이 대비되는 그런 컨셉으로 건물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 건축사 사무소의 강재훈입니다. 이번 서울 건축 산책 공모전에 참여하며 작은 골목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을 소개할 수 있어 감사했고, 입선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휘경동 사옥은 1950년대 지어진 소규모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입니다. 비워진 시간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공간을 통해 서울의 골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정서를 건축으로 다시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휘경동 사옥은 잊혀진 골목 한켠에서 깨어난 질명, 사람과 도시,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만나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외관은 밝은 백색 인면으로 마감되어 낮에는 골목을 정돈된 분위기로 비추고, 밤에는 내부의 조명이 퍼져나가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는 실험 공간, 1층은 사무 공간, 2층은 주방과 쇼룸, 옥상은 루프 가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기존의 구조와 재료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오래된 벽돌, 낡은 철문, 헐지않은 가구 하나에도 시간의 깊이가 스며 있었고, 그 흔적들이 이 건축의 일부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휘경동 사업은 작은 개입으로 한 골목의 풍경과 흐름을 다시 열어낸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건축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로 이어지게 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